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상승률 관련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동안은 서울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17.9% 올랐다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2년 동안 한 33%가량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국으로 따지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임기 2년차,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동일한 기간에 마이너스 1%대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 때는 뭐 20%, 30%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저 주택 가격 상승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정부 간의 비교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문재인 정부 때도 올랐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냥 그걸로 아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이 이미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라는 거죠. 소비할 돈이 없다. 부동산에 물려있는, 잠겨있는 돈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고, 뭐 실제로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집을 너무 많이 사놔서 집에 돈이 들어가 있어서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도, 친한 친구도 주택이, 아파트가 5채, 부자라는 생각이 들죠. 흔히 얘기하는 빚과 대출과 보유 자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플러스가 한 30억 넘는데요, 부자죠. 근데 매일 돈이 없다고 허덕인답니다. 왜냐, 당장은 자기가 받는 월급 말고는 현금 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게 그 녀석의 현실이에요. 뭐 당장은 돈이 없으니 빡빡한 거고, 그걸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말로는 한 채 두 채 팔아가지고 좀 처리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뭐 파는 것도 그 녀석 말로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뭐 팔고 싶으면 벌써 팔았겠죠. 팔 수 있었으면. 또한 세입자들 중에서 내용 증명 보내고 안 나가겠다고 우기고, 좀 흔히 얘기하는 사고뭉치처럼 법적 소송을, 다툼을 이렇게 벌리는 이도 있답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참 별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계속 있는데,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뭐 지금 당장부터 부동산 거래는 매우 줄어들고,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투한 이들이 아마 감당이 안 돼서 뱉어놓는 온갖 재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투기를 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연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뭡니까? 자신의 수준을 꽉꽉 채워서 무리하게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한 결정은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제 벌린 일 때문에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라고 이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있고 좀 기다리고 두고 보고 지켜보고 관찰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아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연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온갖 것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미술품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뭐 골프채도 있고, 의류도 있고, 뭐 되게 헐값으로 쏟아져 나오겠죠. 콘도 에어컨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가격이 2024년 10월 달에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갈까 라고 생각해 보면, 2017년 가격은 그냥 갈 것 같고 2015년 가격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2015년 가격까지 간다라고 하면 주택구입 부담지수 거의 85, 90 이내까지 내려갔을 때이죠. 잠실 기준으로 해볼게요. 잠실에 1, 2, 3, 4단지, 뭐 레이크팰리스, 트리지움, 엘스, 뭐 파크리오 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들 대상으로 하면 30평대가 지금 24억, 25억 이 정도 할 겁니다. 이게 반토막이 나면 얼마입니까? 12억, 13억. 근데 아마 12억, 13억이 아니라 9억, 8억대로 주저앉을 겁니다. 언제 때처럼 2015년 가격처럼.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아도 이제 도저히 이제 빚을 다 정리 못하는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되면 사람들이 개떼처럼 달라들어서 사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려 안 삽니다. 대려 겁내고 있잖아요. 더 내려갈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국은 부동산이 끝났다. 부동산은 더 이상 돈 벌 수단이 못 된다. 주거의 목적이지 투자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전세로 살아야 된다, 월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매매해서 자가로 보유했을 때 가치는 되게 낮을 거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아마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살펴보고 고려해야겠죠. 남들이 꺼리고 있을 때, 남들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더 내려갈 수 있어서 못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조용히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현명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공부하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그러한 가격이 되었을 때 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우스포 2011년 이때는 중하층들이 빚을 내서 2억 3. 2011년 하우스포 때는 중하층들이 빚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2억 3억 대출로 되게 힘들어했죠. 지금은요, 이번에는요, 중상층들이 빚을 냈습니다. 소득으로는 600만원, 700만원 그 이상 되는 사람들, 그들이 다주택 소유자가 된 거죠. 고위직 공무원들, 의사, 변호사, 교사들, 공무원들, 군무원들, 경찰들, 지방직 공무원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나섰습니다. 연구직들, 교수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강제로 성실해지고 강제로 절약하고 소비 줄이고 온갖 것들을 다 빚 갚는데 올인하게 되겠죠. 가지고 있던 집 전세 월세 주고 자기 본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극단적인 결정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으니까요. 앞으로 아마 보게 될 모습 같습니다. 물론 2025년은 아닌 것 같고 2026년도 아닌 것 같고 27년, 28년 이쯤 되면 아마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이 정리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경매 처분되고 금매 처분되고 많이 좀 정리가 되어야 그 위에 또 다시 부동산 경기도 살리고 이래저래 죄송합니다. 이래저래 안 쓰겠습니다.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